어지럽네요, 시장. 일단은 음봉으로 마감을 하려나 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 1, 목요일은 원래 좀 이런 날이 많긴 한데 우리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이제는 우리가 어떤 포지션으로 취해야 할까, 시장을 알아야 전략이 보일 것 같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모시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좀 와글와글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야기,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이제 일본에서 19일인가요? 금리를 인상할까 말까, 이렇게 되면 엔캐리가 나올까 말까, 암초 이야기까지. 지금 여러모로 매크로단에서 점검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 일단은 우려를 떠나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볼 때 내일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고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뭘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예측하고 한다라는 대응 전략 자체가 세워지기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뉴스는 충분히 배경이 되고 납득이 돼요. 하지만 그것을 대응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엇박자 매매하는 지금 뭐 단타 엇박자 뉴스를 추정한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금리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에다가 남겨둔다면 그 앞단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관세를 통해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플레인데 지금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라는 것이 가장 농후한 지금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그 다음 단으로는 중국의 딥시크 영향으로 인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잉 투자 우려. 이 부분은 리스크는 다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를 앞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세상의 이제 글로벌 무역에 대한 판도가 새롭게 짜질 것 같은데 그 우려를 지금 반영시키는 것은 최근의 주가 흐름 대비해서 일부는 반영이 됐겠지만 그 판세를 굳이 악재로만 볼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그릴지 전혀 지금은 그림조차 나오고 있지 않는 속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슈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이 급락을 맞은 핵심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잖아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인데 왜 막을 수 없는지는 그거는 모르셔도 지금 굳이 제가 설명드릴 상황은 아니고 그 중에서 어쨌든지 간에 물가 지표에 대해서 CPI가 어저께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지금은 한 템포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에서 CPI는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예상 의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주택가격이 관련된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하향을 그릴 수 있다라는 점을 납득해 본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여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CPI는 충분히 적어도 그 전에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급락에 대한 데드캣 바운스 정도의 명분은 충분히 사용될 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거냐? 앞으로는 뭘 볼 텐데 라고 할 텐데 지금 제조업 지수가 꺾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 필요한 물건들은 선취해놨을 테니까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나빠지지 않을 건데 기업 제조업 PMI가 꺾였다라는 것은 경제를 불안하게 본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더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기업이 투자가 일단은 글로벌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지 투자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한 고용에 대한 매크로는 앞으로 매우 예의주시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꺾이는지 납득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불편한 매크로 변수가 남아있다는 점을 전제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했었을 때 트럼프가 왜 이러냐. 트럼프도 제가 아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당연히 알죠. 더 잘 알고 있죠. 뭔가 의도가 있겠다. 진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것을 일부러 유도한다는 느낌마저 들거든요. 다들 공감이 되실 겁니다. 미국 정부 6개월 내 상한 부채 규모가 7조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7조 달러면 8천조가 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리파이낸싱 해야 되거든요. 롤오버라고 하죠. 이걸 해야 될 때 주식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가야 들어와요. 되잖아요. 예. 그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의 선호를 노리는 의도적, 그리고 이 안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산이 이동하게 되고 채권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면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채권 가격이 올라오면 금리 하향을 유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기저 베이스가 금리 인하라는 것에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 방향의 목적은 저는 뚜렷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선 전에도 예전에 코로나 때 봤어요. 우리는 세뇨리티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구나. 달러 패권국이라는 게 이런 거는 코로나 때 돈 엄청 찍고 경기가 좋아진 걸 봤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러려면 빚잔치만 할 수 없으니 재정이 건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일론 머스크 시켰는데 일론 머스크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를 받아서 그 세수로 이것을 충당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떠한 결과물로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낮아져야 돈도 찍어낼 수 있고 중국과도 싸울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찍고 싶다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달러의 헤게모니를 최대한 향유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동맹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그 면세점에서 미국산 술은 다 철수시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은 달러의 헤게모니를 이용한 달러의 어떤 발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고 싶은 것인데, 막상 행동에 대해선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방법이 맞춰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이분이 어떻게 될지. 그럼 제 내심의 본심은 결국 우리가 그렸던 내에서의 어떤 그런 합의점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세 이슈는 이거죠. 25%를 때린다? 현재는 2.5%다. 그 이 중간에서 만나는 게 답이잖아요.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시장은 깜깜이 리스크에서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도대체 이것을 트럼프가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앞으로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전혀 해법이 보이지 않는 깜깜이 리스크잖아요. 그 깜깜이 리스크의 정점은 지나가고 있는 과정 속 미국 시장은 적어도 절반 정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절반 이상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의도가 뭔지는 알겠는데 행동은 왜 또 이렇게 하지라고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불확실성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일단 뚜렷한 항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변동은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가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는 더 빠질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오늘은 근데 좀 쉬어가긴 하죠. 일단 반도체주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흐름이 좋아서요. 지수가 간다, 혹은 반도체가 다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싶었는데, 글쎄요, 동시호가 구간만 하더라도 다시 돌리나 싶더니 그래도 양전에 성공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SK하이닉스. 네. 헷갈리게 합니다. 지금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한국 증시 안 돼 하면서 어떤 패배주의와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못 잡았고 주도주가 갈 때 너무 가파르게 가는 특징이 있어요. 2차 맞아요. 전지가 그랬죠. 예. 한미반도체 그랬죠. 알테오제는 그래도 좀 쉬우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오션 보세요. 이걸 한 번 팔면 재매수가 불가한 안 돼요. 추세로 예. 가니까 어려운 거지. 한국 증시에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지수가 좋아져서 외국인이 밀어서 대형주만 끌고 가는 장세가 오면 오히려 우리들의 투자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한국의 반도체와 반도체 섹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네네. 아니에요. 뭐 아까 아침에도 오늘 기판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유리기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그런 색깔보다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지수가 좋아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미국의 반도체와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미국의 반도체는 매그니피센트 7 및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앞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한 엔비디아의 그림이고 한국 반도체는 사실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랑 같이 움직였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지수가 좋아질 때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고 네.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반도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IM 제조업 지수 좋았을 때 우리는 삼성전자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B2B 투자였기 때문이에요. 기업 투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조업 지수가 앞으로 좋아질 바닥론이 나오면서 좋아질 것을 기대할 때 나오는 것이 이제부터는 B2C 사이클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금리 인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괴롭지만 일본 제외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지금 뚜렷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소비 진작을 한 사이클을 만들겠다는 뜻이고 이것이 B2C를 기준으로 한 제조업 사이클에 대한 바닥론이 나오고 있으면서 바닥을 찍고 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레거시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 증시가 확실한 하방 경직성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 미국 나스닥 떨어지는 거 대비해서 한국 그거 같이 떨어졌으면 2,400 가 있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선에서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뚜렷하게 한국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자동차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짜로 대형주 장세가 와버리면 다른 종목은 좀 이제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독주의 장이 불편했었던 이슈였는데 그것보다는 반도체 전반적인 온기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될 것이다. 그 안에서 한국 시장의 반도체 내에서 모자라는데 라고 봤더니 유리기판은 확실하게 매력도가 있는 성장과 잘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코스피 이익 추정치가 작년 말부터 계속 낮춰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월 중순부터는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 이익 추정치가 턴하고 있는 과정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반도체를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중국을 때리지 않았어도 어차피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을 따라왔겠구나. 그것이 반도체에 반영된 것이 가장 컸다. 그 다음에 중국도 관세 싸움, 중국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미리 충분히 사놨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를 그 다음부터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만큼은 확실하게 때려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 배에다 해보는 거, 때리는 거 보세요. 네. 뭐 너희들도 같이 동참해라고 노골적으로 글로벌 국가들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반도체가 고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역으로 한국 반도체가 조금 적어도 바닥론을 다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에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중국의 범용 반도체까지 때리겠다라고 나선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쪽, 사실 방산 조선이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갔었던 것처럼 그런 테마성을 갖고 있는 반도체 내 유리기판은 계속해서 좀 키워드로 챙겨봐야겠습니다. 우리 차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만약에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예. 시장이 우리 증시는 언제나 그래요. 늘 한국 시장은 잡주 테마 장세야 이러는데 아예 뚜렷하게 테마와 섹터화된 시장이 됐어요. 한국 증시에서 이게 강점이고 이게 매력 있는 시장이면 그걸로 자금이 확 쏠려버립니다. 한꺼번에. 근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증시 자체로 지수로 본다면 어떤 섹터가 주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는 일단 마음속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해 증시를 좀 좋게 보거든요. 상저하고 라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반감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공매도 있거나 없거나 저는 공매도랑 상관이 없습니다. 증권사 직원이라서 뭐 그렇게 편향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매도가 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시장이 유난히 안 좋았던 것은 거래 대금이 말랐었던 부분인데 공매도가 재개되기 시작한다면 어쨌든
그것을 이용한 프로그램 내지 플러스 알파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거래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기금이 뭐 주식을 네. 최근엔 받쳤지만 맞아요. 이제 지금 이 시장에서 만약에 지가가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연기금도 더 받쳐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확보된다라고 봅니다.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정치적인 이슈가 조만간은 어떤 그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 어떻게든지 간에 결정이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한은에서는 뚜렷하게 금리 인하 방향성을 보여줬잖아요. 이거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올해는 우리는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무엇이냐? 정치적 리스크가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그다음부터는 시장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그다음은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게는 악재가 아니에요. 급한 금리 인상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과 경협되는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수혜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정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